2020년, 22년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 표면적인 갈등이 나타났는데 일단 미국에서 동계올림픽 안 간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지속적인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학살과 반인도 범죄 등을 감안해 올림픽, 패럴림픽, 보통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패럴림픽에 대해서 외교적 공식적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보이콧,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거는 선수들은 보내는데 맞아요. 여기에 그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 뭐 대표단들,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가식적이라는 결정을 하면서 정치적 조작이다. 그리고 야 니들 오라고 얘기도 안 했다. 초대도 안 했다. 야 니들 뭐 초대한 적도 없는데 뭔 니네가 안 온다 그러냐. 오지 마라. 그리고 이런 가식적인 행동은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보이콧 선언을 하니까 미국의 우방국들이 연이어 나도 안 가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리는 어떤 정부 관료들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뭐 선수들까지 가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안 간다.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그 트루도 총리가 중국의 인권 상황을 아주 우려하고 있다.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뉴질랜드, 호주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고요. 여기서 또 미국의 그 하얀 우방은 아닌데 우리 하얀 지금 얘기한 데는 다 하얀 우방국들이고 하얀 우방은 아니지만 자신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고 싶은 나라 일본이죠. 그 미국 발악이 일본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2020년 도쿄올림픽에 코로나를 무릅쓰고 중국은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장관은 조금 그렇고 좀 급을 낮춰서 좀 한 대신급 정도로 낮추면 어떨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태도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기폭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네. 이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는 참석을 하겠다. 그 얘기 마저 해드릴까요? 그 얘기 먼저 할까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성폭행 사건 먼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네. 프랑스 얘기부터 할게요. 네네. 이게 유럽이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유럽은 우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방은 우방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종속적인 우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일단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동참하지 않겠다. 우리는 파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프랑케 교육체육부 장관은 스포츠는 그 자체의 세계지 정치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많은 분들이 다 어렸을 때 경험하셨던 1980년대 네. 그 소련의 모스크바 올림픽 제가 다 압니다. 저희 그 통계 조사 해보면 네. 발치강 경제 청취자 80% 이상이 40, 50대 남성이에요. 근데 뭐 자꾸 아저씨 아닌 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아시는 거 압니다. 이게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미국에서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60개국이 불참을 했었고 그랬더니 84년에 LA 올림픽 때는 그 동구권 네.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국제적으로 그 냉전 시대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을 얘기하면서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올림픽 정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맞아요. 그래서 88년 서울올림픽 우리 호돌이가 네. 있었을 때는 그 공산권과 자유주의 진영이 자본주의 진영이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그 올림픽에 대한 정치적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미국의 조치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거의 뭐 한 30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일단은 그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우리는 갈 건데를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진핑 형이 딱 전화를 했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를 해서 고맙다. 쉐쉐. 이런 거다. 이게 유럽과의 관계는 건강하고 쉐쉐. 중국말도 잘하네요. 거기 영어도 잘하고. 그러면서 드라기 총리도 이게 그 중국, 이탈리아 문화관광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를 원한다. 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에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서 드라기 총리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태리는 어떤 사정이 있냐면 26년에 네. 그 밀라노에서 올림픽을 열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이콧을 바로 하면 다음이구나. 네.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을 자기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르드리앙 외교장관, 프랑스 외교장관이 유럽 연합 차원에서 공통된 입장을 하나 정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되게 묘한 포인트가 뭐냐면 유럽 연합 차원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미 다 각 나라별로 참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는. 지금 안 가겠다고 얘기한 애가 영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 브렉시트 했는데 니네가 왜 EU냐? 아, 야 너네 빠져 이거예요. 그 얼마 전에 염현석 기자가 그 유럽에 출장 갔다 와서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 EU 국가 전용 출입구로 다 보통은 이렇게 EU 전용은 되게 빨리빨리 나가는데 그 네. 내국인 출입구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국도 거기 들어간대요. 내국인 출입구로. 방역을 잘하는 나라라고. 그래갖고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도 자연스럽게 내국인 출입구로 딱 가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 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외국인 아저씨 여기서 여기 왜 있어요? 저기 외국인 창고 가서 쓰세요. 영국 나가고 싶다며요. 요 앙금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그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24년에 네. 하계 올림픽을 열어요. 근데 22년에 만약에 여기서 보이콧을 해버리면 2년 후에 열릴 자기네 올림픽에 또 중국하고 친한 나라들 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약간 부담이 있고,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프랑스가 이제 오커스라고 미국이 그 영국, 호주와 오커스 동맹을 맺었어요. 이게 파이브 아이즈가 있고 우방이 있는데 오커스라고 자기랑 진짜 친한 국가들끼리 따로 동맹을 맺으면서 프랑스한테는 뭐 얘기도 안 해줬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뭐 미국에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프랑스에서는 뭐 뭔 소리냐? 우린 못 들었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생긴 데 이어서 호주에다가 핵 추진 잠수함을 기술을 주겠다 미국에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주는 사실 프랑스의 방산업체 나발한테 잠수함 12척을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 돈만 무려 77조 원입니다. 근데 야 핵 추진선 준댄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굳이 프랑스 거 안 사지 라고 해서 끊기면서 프랑스에서 바로 야 등에 칼이 꽂혔다. 이게 그 진짜 전 세계가 정글이라는 사실을 프랑스는 깨달았다. 뭐 이런 영국과 미국한테 뒤통수를 맞으면서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다. 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유럽연합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우리도 인도 태평양에 대한 협력 강화,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할 건데 미국이랑 안 한다. 우리 따로 할 거다. 우리 함대 따로 파견할 거고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콧을 하든 안 하든 미국이랑 같이 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EU의 또 다른 강자인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대중 정책은 우리끼리 하는 거다. 그리고 유럽과 세계의 파트너들과 함께 숙고할 계획이다. 이 표현도 재밌어요. 세계의 파트너. 미국이 아니라 세계의 파트너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르켈 총리 후임으로 이제 슐츠 총리 내정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독일과 관련된 여러 국가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고 새 정부는 그런 차이 알면서도 잘 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 정부가 세운 목표의 연장선상에서 강하고 자주적인 유럽을 만들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나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까지 세계 다각적이 있어서 EU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설사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사 보이콧을 하건 설사 대중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더라도 미국을 따라하는 건 아니고 미국이랑 같이 할 생각도 없고 뭐 그럴 거다라고 얘기했고 독일의 이제 새 총리는 프랑스를 첫 방문지로 꼽으면서 그 자유, 법치, 민주, 인권 그 이상에 있어서 일부 국가와 특별하게 맺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은 일단 분위기는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들은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 유럽은 보이콧을 안 하겠다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설사 밝히지 않더라도 설사 안 가더라도 미국이랑 같이 안 가는 건 아니다. 우리가 따로 안 가더라도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시발점이 됐던 사건, 시발점이 된 사건이 시의 바야. 예, 펑샤이 중국 테니스 선수 성폭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펑샤이 선수의 사진을 한번 제가 PT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 장가오리 전직 부총리 사건이 있어요. 네.
펑사이 선수는 86년생입니다. 11월 초에 펑사이 선수가 SNS에다가 내가 2011년에 텐진시의 장석이었던 장가오리가 찾아와서 성관계를 강요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연인으로 지냈는데 그러다가 장가오리가 베이징 중앙정계로 진출하면서 관계가 끊겼다가 여기서부터 되게 엽기적인데 2018년에 장가오리가 자기의 부인인 캉지하고 같이 자택에 초대를 했다. 부인이랑 같이 있는데 그리고 캉지의 와이프가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성폭행을 당했다. 라는 사실을 무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너무 엽기적인 사건이죠. 그러게요. 예, 망을 봤다고? 예, 그러니까 와이프가 망을 봐주고 그 젊은 여자 선수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공개를 했는데 그 글이 20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펑사이 선수의 모든 SNS 계정이 정지가 됐고 소식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의 관영 언론에서 여자 테니스 협회에게 사이먼 회장에게 보낸 이메일, 그러니까 펑사이 선수가 글로벌 여자 테니스 협회 회장한테 보낸 메일이라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리고서 펑사이 선수가 지금 실종돼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랬더니 성폭행당한 것이 사실이 아니며 실종된 게 아니고 집에서 쉬고 있다라고 펑사이 선수가 글로벌 여자 테니스 협회 사이먼 회장에게 보낸 이메일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펑사이 선수가 최근에 어떤 생활 모습이라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떤 게 아닌 것 같다. 그 펑사이 선수의 SNS 자기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보낸 그 사진이 가짜인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21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한 20일 전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IOC 위원장은 올림픽을 관리하는 위원장이고 그 중립적이다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림픽은 정치적이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IOC 위원장의 역할은 뭐 교황, IOC 위원장 이런 사람, UN 이런 데가 그래도 중립적이다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사진을 못 믿겠다고 하니 펑샤이 선수와 영상 통화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IOC 회장이, 예. 바흐 회장이. 그러면은 영상 통화면 그러면은 뭐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진은 조작될지언정 펑사이 본인이 나와서 통화를 한 거라면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딥페이크, 동영상을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데 얼굴을 그 선수로 바꾼 것 같은 뭐 이런 딥페이크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러다가 바흐 IOC 위원장이 장가오리 전 부총리하고 찍은 사진이 또 공개가 됐어요. 두 분이 개인적으로 친하다. 그래서 IOC 위원장이 중국 편을 들기 위해서 이 조작극에 동참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중국 이 IOC 위원이 그 올림픽을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그쵸.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중립을 지키지 않냐? 예. 그래서 그 사이먼 회장 아까 메일을 받았다는 네네. 여자 테니스 협회 사이먼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펑사이 선수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수억 달러의 피해가 있을지라도 중국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여자 테니스 선수 그 세레나 윌리엄스나 오사카 나오미, 노박 조코비치, 빌리 진킹 이런 프로 테니스 선수들이 그 펑샤이의 행방과 염려와 진실 해명을 촉구하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Where is 펑샤이 태그 해시태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SNS에 올려주고 있는 일종의 항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지 않으면 올림픽을 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뭐 얘기하고 있고요. 그 WTA 여기가 여자 테니스 협회인데 앞으로 펑사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열릴 모든 대회 개최를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선수를 우리는 이 사람의 국적에 상관없이 우리는 프로 테니스 선수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경하게 보이고 있고 그랬더니 여기서 미국의 백악관 제인 샤키 대변인이 바이든 행정부는 펑샤이 실종을 매우 우려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그녀의 행방과 안전을 검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보이콧 네.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캐나다의 딕파운드 IOC 위원 여기도 보이콧했잖아요. 펑샤의 문제는 IOC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국의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IOC 위원장이 설사 그런다고 하더라도 각국의 위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영국의 외교부 성명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 대변인 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국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해서 사실 청와대가 그러니까 청와대를 주로 해서 외교가에서 무슨 구상이 있었냐면 우리가 그 문정부 초기에 북한하고 사이가 진짜 안 좋잖아요. 막 미사일 쏘고 막 난리 났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정상회담을까지 이어가는 어떤 평화 모드로 갔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도 오고 중국도 오고 한국도 오고 뭐 북한도 오니까 여기서 잘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종전선언 지금 휴전 단계니까 종전선언을 한번 해보면 진짜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에 일종의 대선 전략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화 모드를 가져가면서 그 다음 이 평화 모드를 이어갈 차기 정부는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포석에 약간은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미국에서 보이콧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일단 청와대는 그 현재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냐라는 눈치가 좀 보이고 그래서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에 한국에 미리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네. 먼저 얘기를 해줬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외교적 보이콧 여부는 각국 정부가 판단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금 이제 포지션은 그 가는데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포지션을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멘트로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며 최대 교역국으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를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다 그러다 보이콧을 하면 이게 뭐 종전선언이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럼 거기 안 갔으면 종전선언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이제는 별도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경제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한 거는 참 원칙적으로 예뻐요. 여자 테니스 선수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실종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우리 삐딱이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요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중국을 때리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하고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 중국 오케이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을 뭐라고 때려야 지지율이 오를까 했는데 딱 때마침 명분이 생긴 거죠. 중국의 여자 테니스 선수 성폭행 사건이 나면서 오케이 이걸로 보이콧을 해서 중국을 공격하고 또 이게 또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는 독자적으로 중국을 때렸다면 우리 우방들을 동원해서 때리는 거 요거를 또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이콧에 동참하는 이런 동맹을 형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참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즈가 발표한 거예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미중 교역액, 무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뭐가 좀 끊긴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보니까
그 중국이 미국의 에너지 농산물 구매를 늘렸고 미국도 공산품 수입을 늘렸다. 이게 미국이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막 나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국민들이 물가가 올라와서 힘든 부분들을 좀 이렇게 눌러주려면 값싼 중국 물건들을 많이 들여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지율이 지금 물가 올라가지고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물가를 누르려면 싸게 뭔가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입을 많이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 관세를 낮춰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렛 옐런 의장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난입니다. 그 에너지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시노펙 중국의 공유형 국영기업인 시노펙이 미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LNG 수입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교역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미국에 줄 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이랑 뭐 하는 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면서 야 우리 중국과의 교육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짜 칼부림 날 것 같이 싸우고 있는 미중도 그 와중에도 경제 교역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설프게 야 미국이란다 그래가지고 미국 편 들고 아니란다 중국이란다 그래갖고 중국 편 들고 이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화끈하게 말하는 것까지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행동까지 화끈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앞에서는 정치적 명분으로 떠들고 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행동을 화끈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허인영 기자가 준비했어요. 갑자기 부담스러워 판을 깔아주시네. 근데 뭐 저는 준비한 얘기가 그저께인가 그 권순희 기자가 그 상식주의자 코너 통해서 그 헝가리 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